안녕하세요. 렐레입니다. 요즘 블로그 체험단 열기가 정말 뜨거워요. 식비와 각종 제품 구매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원고료를 받거나 서포터즈를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블로그로 일명 블로소득을 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돈이 오가는 건데도 관리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달력 일정도 써보고, 노트에도 써보고, 노션에도 좀 살짝 써보지만 그때 메일 온 제안이 어떻게 됐더라? 잠수인가? 그 업체가 돈을 보내줬나? 그래서 이번에 얼마를 번 거지? 매일 포스팅하는데 왜 조급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모든 걸 한눈에 정리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김동글 님이 만났습니다. 우리들이 누구냐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듯 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김동글 님은 제2의 월급을 블로그를 통해서 벌고 있는 4년차 블로거이세요. 노션 공식 인플루언서이시고요. 블로그 수익화에 대한 강의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누구나 편하게 쓸 수 있는 노션 시스템을 만드는 8년차 기획자이자 노션 크리에이터예요. 둘 다 노션과 블로그라는 뾰족한 무기를 가진 엔잡러들입니다. 블로그에 대한 노하우, 노션에 대한 노하우를 모두 총집합해서 블로그로 돈 굴리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템플릿이 바로 이 불로소득 노션 템플릿입니다. 불로소득이라는 워딩을 제가 붙여봤는데 좀 기가 막히지 않나요? 불로소득 노션 템플릿에 대한 개요와 기본 사용법은 김동글님의 영상 링크를 더보기란에 걸어둘 테니 보시면 되고요. 저는 노션 기능에 초점을 맞춰서 나에게 커스터마이징하는 6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따라오시죠. 먼저 노션 템플릿을 다운받으면 이런 화면이 나올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 노션 템플릿은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대시보드 페이지, 수익관리 페이지, 원고관리 페이지예요. 대시보드 페이지는 말 그대로 그간의 집계를 모아서 볼 수 있는 대시보드들을 모아놓은 페이지예요. 여기는 데이터를 수정하기보다는 데이터를 한눈에 보고 분석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수익관리 페이지인데요. 수익관리 페이지는 원고료를 받거나 체험단을 하는 등 협업이 일어날 때 작성하는 곳이에요. 세 번째는 원고관리 페이지예요. 여기는 말 그대로 수익과 상관없이 내가 올리는 원고들을 모두 관리하는 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세한 템플릿 소개는 더보기란에 김동글님의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이제 다운로드 받은 노션 템플릿을 나에게 맞게 커스터마이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상단에 예시에서 수정하고 싶은 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내 원래 페이지에서 적용해도 좋겠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언제든 보실 수 있게 사용법 영상을 넣어뒀어요. 토글 안에 넣어뒀으니 열었다 닫았다 쉽게 보실 수 있겠죠. 꾸미기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두고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내가 오래오래 쓸 건데 애착이 가면 좋겠죠. 노션 페이지에 애착을 갖기 가장 쉬운 방법은 노션 아이콘과 커버를 바꾸는 겁니다. 여기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이모지나 아이콘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모지도 내가 원하는 걸 검색해서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검색 시에는 영어로 검색했을 때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아이콘은 단 색깔의 아이콘입니다. 우측 상단에 여기 색깔을 클릭하면 원하는 색상을 클릭해서 아이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내가 원하는 아이콘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업로드를 눌러서 이미지를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이 페이지는 전반적으로 파란색으로 꾸며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다른 색깔들을 다 통일을 하고 싶다 하시면 파란색 중에 원하는 아이콘, 원하는 커버를 설정하시면 되고 나는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원하시는 커버와 아이콘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커버도 마찬가지로 우측 상단 커버 변경을 클릭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갤러리로 이렇게 나올 텐데 갤러리에서 설정하셔도 되고 업로드를 눌러서 원하는 이미지를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원하는 이미지가 없는데 이 커버는 바꾸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Unsplash라는 곳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저작권이 없는 이미지들을 모아놓은 페이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블루 스카이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 중에 일부 마음에 드는 거를 하나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위치 변경을 누르고 위아래로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미지를 조정한 후에 위치 저장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배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이콘도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스카이라고 한번 검색해 볼게요. 그리고 구름으로 이렇게 바꾸면 몽글몽글 내가 원하는 커버와 아이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차트 수정하기입니다. 대시보드 페이지와 각 페이지에 알맞는 차트를 넣어 두었는데요. 우선 먼저 알려드릴 것은 무료 요금제로 노션을 사용하실 경우 차트가 전체 페이지에서 한 개만 지원이 됩니다. 기존의 차트가 하나라도 내 노션에 있다면 아무 차트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아서 제가 차트 대신 집계를 볼 수 있는 보드와 표를 모두 넣어뒀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월별 수익을 보면 이렇게 차트로 보이는데요. 여기 뒤에 월별 수익 표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표 혹은 보드로 적혀 있는 것들은 모두 차트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만든 대용표 보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월별 수익에서는 12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번 돈들을 모두 합산해서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이 차트를 볼 수 없을 경우에는 월별 수익표를 클릭을 해서 월별로 얻은 수입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에 토글을 클릭하면 각각의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수익을 얻었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어요. 나중에 노션 요금제를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으니까 차트를 지우지 마시고 드래그로 순서를 바꿔주세요. 이런 식으로. 유료 요금제를 쓰시는 분들은 상관없이 차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카테고리별 월별 수익을 3개월간 볼 수 있는 표인데요. 여기 보드로 카테고리별로 3개월 수익을 볼 수 있게 해뒀어요. 시각적으로 딱 보기엔 차트보다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집계해서 보기엔 충분합니다. 여기에 3개월별로 얻은 수익의 합계 그리고 각 월별로 얻은 수익을 한눈에 보실 수 있어요. 노션에서 이 차트나 표를 잘 만지는 방법은 바로 필터와 정렬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필터부터 사용해 볼게요. 여기는 3개월로 되어 있지만 나는 12개월을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땐 우측 상단 필터 아이콘을 클릭하고 수익 마감일을 12개월로 해줍니다. 이렇게. 지금은 데이터가 없어서 큰 변화가 없지만 3개월 이후에 12개월 동안의 수익들을 모두 빼곡하게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래에 이 차트는 그간 협업글 의뢰 경로를 모두 보여줍니다. 근데 나는 이번 달 협업글 의뢰 경로만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기존 전체 기간 동안으로도 보고 싶을 수 있고요. 그럴 땐 먼저 이 차트 탭을 복제해서 하나 만들어줍니다. 의뢰 경로를 복제해서 만들어주고 의뢰 경로 이번 달이라고 써줄게요. 그리고 필터를 누르고 의뢰일을 이번 월로 해줍니다. 지금은 마찬가지로 연도가 바뀌어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이번 달에 의뢰 경로가 추가가 되면 이번 달 의뢰 경로만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 필터는 월을 따라가는 필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이 1월이었다가 2월로 넘어간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2월이 되면 이 의뢰 경로가 2월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2월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볼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참 신기하죠? 이제 정렬을 사용해 볼게요. 예를 들어 제품 제공 금액 추이 표에서 나는 오래된 순이 아니라 최신 순으로 내림차순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정렬 아이콘을 눌러주고 수익 마감일을 내림차순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날짜가 내림차순으로 정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월별 수익표에서 월별로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것을 내림차순으로 하고 싶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럴 때는 정렬에 들어가도 뭘 건드려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을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 이 표가 월별로 그룹이 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룹화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는 설정으로 들어가서 그룹화해서 최신순으로 해줍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최신순으로 정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가볼게요. 수익관리 페이지에서 제가 기본으로 50개를 볼 수 있게 해뒀는데요. 나는 이게 너무 길다, 줄이고 싶다 하시면 설정 아이콘에서 레이아웃으로 들어간 후에 처음 불러오기를 50개에서 10개로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짧게 보여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더 불러오기를 누르면 더 많은 데이터들을 보실 수 있어요. 반대로 나는 더 길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00개로 하면 되겠죠.
네 번째는 추가적으로 속성을 보는 기능입니다.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표에서 이 세로줄을 의미하는데요. 하나하나 성과 보고, 의뢰 경로, 원고 주제, 제품 제공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데이터를 바로 속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행 현황 보드에서 보면 담당자명과 이 협업글의 제목은 적혀 있는데 이 협업글이 얼마에 해당하는 금액인지를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설정에 들어가서 속성 표시 여부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원고료를 눈표시를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혹은 위아래로 끌어올리거나 내리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보여지고 안 보여지고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순서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고 싶지 않은 속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속성 눈을 꺼주시면 됩니다. 표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예정일을 나는 딱히 안 봐도 돼 하시는 분들은 삭제를 하지 마시고 숨기기를 해주세요. 특히 내가 설계한 템플릿이 아닌 경우에 그 속성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삭제를 하지 마시고 숨기기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내가 원하는 속성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고 관리 편에서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블로그를 2개 운영한다고 해볼게요. 아예 템플릿을 하나 더 복제해서 2개로 구분하는 게 좋긴 하지만 하나의 캘린더에서 일정을 보기 위해서 여기에 구분만 놓고 싶다고 가정해 볼게요. 먼저 초보자분들께서 추가할 때는 표를 찾아서 추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가 복제를 원하는 부분에 있는 속성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왼쪽의 삽입을 클릭하고 선택을 클릭해 줄게요. 선택이라는 건 하나만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목을 블로그 구분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옵션을 추가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는 여기에 바로 입력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블로그 1 그리고 블로그 2 이렇게 하면 클릭했을 때 옵션이 추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한번 예시로 넣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넣어두고 구분해서 보실 수도 있고 캘린더에서 복제를 해서 캘린더 블로그 1이라고 제목을 지어볼게요. 그리고 필터를 사용을 해서 블로그 구분을 1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그 블로그에 해당하는 내용만 보실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블로그 1을 복제해서 캘린더를 만들고 필터를 블로그 2로 수정해 줍니다. 1은 해제해 주세요. 그럼 블로그 2에 적은 내용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캘린더에서는 두 블로그에 쓴 것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고 이 캘린더에서는 블로그 1, 2 개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캘린더에서는 속성 표시 여부를 블로그 구분을 켜서 어떤 블로그에 입력한 건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다섯 번째로 내가 보고 싶은 차트, 캘린더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탭으로 만드는 방법, 두 번째는 아예 새로운 위치에 만드는 방법입니다. 먼저 탭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 제휴 포스팅 관리 페이지를 표에서 현황별로 보드로 보고 싶다고 해볼게요. 그럴 때는 표 옆에 플러스를 누르지 말고 표를 복제해 줍니다. 그리고 보드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아이콘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을 눌러서 보드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그룹화 기준을 상태로 해줍니다. 보고 싶지 않은 상태가 있을 경우에는 숨기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대부분은 그냥 보시는 게 무방할 거예요. 그리고 카드 크기가 이렇게 클 필요는 없겠죠. 가로로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한눈에 보기 위해서 카드 크기를 중간에서 작게로 수정을 해줄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고 싶은 속성을 볼 수 있게 눈 표시를 켜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회수, 클릭률, 클릭수, 판매량을 한눈에 보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눈을 표시를 켜시면 됩니다. 그럼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탭으로 넘겨보기엔 너무 자주 보는 항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다른 곳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왼쪽 점 6개 블록 핸들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링크 복사를 클릭해 줍니다. 그런 후에 원하는 위치에 컨트롤 V를 해줍니다. 이때 뜨는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보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런 다음
세표 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보드를 클릭하고 마찬가지로 보드 제목을 입력해 줍니다. 아까 했던 거 기억나시죠? 카드 크기를 작게 만들고 그룹화 기준을 상태로 해줍니다.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 소스 제목 표시를 꺼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한눈에 볼 수 있고 위치를 이동하고 싶다라고 할 때도 점 6개를 누르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노션은 일단 손이 가야 자주 쓰게 됩니다. 손이 가게 하는 건 내 마음에 좀 들어야 자주 보고 싶어집니다. 커버도 꾸미고 내 입맛에 맞게 수정하면서 이 페이지를 200% 아니 300% 활용해 보세요. 아직 이 불로소득 노션 템플릿을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은 현재 슈퍼 얼리버드로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 후로는 오른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으니 서둘러 구매해주세요. 구매 좌표도 더보기란에 남겨둘게요. 유익한 노션 정보 알고 싶다면 제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포기하지마 노션, 렐레가 있잖아. 다음에 만나요.